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4월 5일 식목일 1일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W 9억, W 9억, W 9억. 이 작년 11월 달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유가 90달러 되면 하는 물가 예측을 바꿔야 된다. 물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금리 올해 한 차례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야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금 안 좋은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자, 브렌트유 90불 돌파, 두바이유 90불 돌파, WTI 서부 텍사스 86불, 87불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90불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 그래도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양극화 대구 내에서 양극화 자꾸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그 양극화라는 것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그렇게 갈리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화지. 지역별 양극화. 요거 어제 제가 발표를 못해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전세지수 이렇습니다. 분위기. 이거 어제 너무 중요한 자료여서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왜 늘어나냐? 보험이사철 첫 번째 이유 보험이사철. 혹은 작년 특례로 인해서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돈 풀고 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더라.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기대감은 접어라. 왜? 똑같은 특례, 작년 특례, 올해 특례 비교했을 때 대출 규모가 5분의 1 토막. 신규 주택 구입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돈은 10분의 1 토막. 이 대출 받아가지고 신생아 특례 받아가지고 집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기대는 접어라.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보험이사철이 또 지나고 나면 이제는 무슨 기대감으로 집값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취득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글쎄요. 그거 효과 없는 거 조정재정지역 해제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체감했습니다. 다주택자 비율 높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쿠팡알리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영상 아래쪽에 어제 이 땡땡이 풍년이다. 어떤 분이 벚꽃이 풍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배경 이미지처럼 비슬산 참꽃도 풍년이구나. 참꽃도 풍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고요. 아니면 댓글창에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놓습니다. 요거 바로 누르시고 앱이 연결되면 바로 구매만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물건 사시면 되겠죠. 과소비, 소비는 줄이라. 소비는 줄이시고 또 차곡차곡 돈을 작은 돈이나마 모으다 보면 또 더 좋은 기회는 온다.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내 보고태 돈이 들어있으면 그냥 힘이 나더라. 써버리고 기분 낼 때 그때 잠깐이지만 모아놓은 돈은 그 만족감을 훨씬 더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4만 개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세 물량 경상도 사투리로 까바들질 않네요. 월세 물량도 까바들질 않습니다. 임대 물량 17,000개. 보험이사철 끝나고 나면 이 또한 증가하리라.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쌓이고 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다시 전세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세 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임대 물량을 봤을 때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또 시차를 두고 또 임대 매물의 증가를 또다시 불러온다. 대구로 봤을 때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거래량 77건. 3월의 거래량 굉장하다. 요거 기대감 플러스 아까 이사철 수요. 그 정도 본다면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항상 빵빵 띄우는 게 있었습니다. 초여름 무렵에 분위기 살아나려고 하면 이때 거래량을 빵빵 띄우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요. 정치적인 큰 이벤트는 없어요. 집값을 띄워줄 명분이 없어요. 예측 시뮬레이션은 줄어드는 예측 시뮬레이션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1682건. 하루 제가 체크를 덜 했네요.
요 상태로 간다면 한 500건 정도 더 늘으려면 정말 2200건, 2300건까지도 볼지 모르겠다. 4월의 거래량도 우선은 양호해 보이네요. 범어 W 9억 하지만 직거래였어요. 자, 요거 뭐 3억 혹은 뭐 30%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증여를 하거나 뭐 했을 때 가족 간의 거래, 특수거래 이런 것들 했을 때 뭐 가격은 한 뭐 11.5억 정도. 네.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가격인 거고요. 범어 아이파크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네, 조합원 세대에 300세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범어 나온 프라이빗 2차 9억 28평형이었고요. 자, 대형평형 50평형대 제껴놓고 또 대형평형에 직거래 제끼고 대형평형 제끼고 국평 기준으로 6억 이상 3건 1편한 세상 2리어까지 3건. 그래서 요렇게 뭐 후분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류지 물건을 매도 물량이 나와 있다거나 이러면 인근의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성 있죠. 무시 못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찐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찐 거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 6억 아래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모습. 인기 있는 지역들 5억 초반. 아무 아파트나 5억 넘어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반짝. 예, 그 잊어야 됩니다. 그 시절을 잊어야 되지. 그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큰 오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대역 하늘 젠뉴센터원 여기였던가요? 어디 아파트 대명동의 아파트 뭐 주차 길 막았던 데가 여기였던가? 자, 월성 푸르지오 4억 6천, 유라 롯데캐슬 38평형 제껴두고 상인 화성파크 드림 여기도 거래가 잦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래가 거래 건수가 한동안 뜸했었는데 거래 건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러면 뭔가 임박했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신세계타운 45%, 보통 40% 정도 빠지는데 연식이 좀 그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거래 가액들도 나오곤 합니다. 반기가 잦으면 뭐 똥 싼다, 설사한다. 반기가 잦으면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스물스물 빠지는 것이 어떨 때는 한 건이었다가 어떨 때는 두 건이었다가 나날이 그 출회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당 1000만원대, 평당 1000만원대. 대구에서 그 정도만 해도 상위 30% 안에는 듭니다. 5억 6억 누구 집 A 이름 아닙니다. 범어 아이파크 얼마인가요? 9억 10억. 국평 이런 아파트 셋째 살 돈입니다. 셋째 살 돈. 그래서 그것이 크게 급등을 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으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죠. 추후에 점점 그 동네가 좋아질 것인가? 나중에 뭐 법원 빠져나가고 뭐 검찰청 빠져나가고 인근의 사무실 다 빠져나가고 대장 말을 아끼겠습니다. 너무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일들일 테니까요. 네, 40% 직거래건이었고요. 당당 1000만원대 많더라. 3억 아래쪽 은근히 요건 아니다. 건당거래 대금 주택적으로 빠지고 있고,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주택구입부담지수와 견주어서 말씀드릴 때 요게 3억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건 거래 안 됐을 때 3억이 아니고 그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라는 거죠. 건당 거래 대금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자금 60조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자금이 몰려온다면 주택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었겠지만 올해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정책자금 올해 20조. 그러면 심리가 더 얼어붙으면 그 투자로 인한 수요는 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감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 거래량의 절반만 유지해도 저는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뭐 시뮬레이션 이런 거 했을 때 2022년은 진짜 너무했다. 22년 진짜 너무했다. 그러면 24년도, 23년도 조금 무리하네, 용쓰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그 중간 정도의 거래량, 작년에 2000건, 적었을 때 700건, 한 1300, 400건 제가 예전에 계산해서 자주 보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올해 평균으로 봤을 때 요 정도 한 1300건 정도 거래만 나와도 무난할 것 같은데 또 뭐 여기서 뭐 3000건, 4000건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또 그에 뭐 상응하는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한 눈여겨 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스트레스 DSR 도입돼서 사람들이 대출 받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생겼죠. 그런 것들이 뉴스에 그게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투표 잘들 하시고요. 분양권 거래량 2건, 네, 신고되는 것이 좀 안 맞죠. 여기 5건, 여기 2건인데요. 지금 수치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월별로 누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뭐 누락되었던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챙겨지니까요. 네, 전세 거래량 계속 부족하다는 부분,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다는 부분 매일같이 살펴보고요. 저가에 3억 미만의 전세, 3억 미만의 전세 비중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고성동 그 새 아파트 한 5억 이상씩 가는 그곳의 전세 가격이 2.2억 정도니까요. 이걸 뭐 투자로 들어갈 수도 없고 참으로 애매합니다. 참으로 애매합니다. 4억 이상 전세 확 빠집니다. 고가의 주택들 보유하고 투자로서 보유하기에는 4억 이상 전세인 아파트들은 보면 대충 전세가율이 50% 정도 나와요. 이런 거 투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억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4억 내 돈이 들어가고 4억 대출을 받고 그래서 8억짜리 물건을 한 개 샀다. 8억짜리 물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던가요? 6억 이상 국평 하루에 실거래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거래도 사실 힘들고 이 폭등을 바라기에는 주택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마 또 더 좋은 시기가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언제 사야 되냐고 약간 이 비아냥대듯이 비꼬듯이 묻는 분들에게는 늘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사시라고. 어차피 본인의 선택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뭐 어디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 댓글로 이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로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 멤버십한테 열려 있는 채팅방에서 물어본다든지. 근데 멤버십 채팅방이요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같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제가 대구 시내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뒀는데 아직까지는 뭐 급하게 물건을 찾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참 대답하기가 공개된 장소에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월세 가격이 빠진다는 부분 어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임대 거래량 지금 거의 한 70% 가까이 신고가 되었는 것 같은데 즉 임대 거래는 조금 적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달이죠. 네. 다시 임대 거래가 많아지려면 이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야지 많아지는데요. 입주는 올해 2만 개 이상, 2만 3천 뭐 그 이상 계속 쭉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